코코아의 매출이 많고 기존 라이센스 매출을 몇 배를 상회하고 유료 가입자 수도 사실 제가 보니까 70만 명이고 네. 무료는 그보다 뭐 몇 배가 더 많겠죠. 네네네. 예, 그럼 수백만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왜 코코아의 서비스를 좋아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예. 그 페이 TV, 그러니까 유료 TV 시장이 일반적인 국가예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페이 TV. 예. 돈을 내고 뭘 사보는데 굉장히 일반적이죠. 한국 같으면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고객들이 그럽니다. 왜 이 컨텐츠가 없냐? 컴플레인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없는 게 당연해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가입합니다. 찾아서. 그쵸. 예, 그래서 멀티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을 여러 개 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컨텐츠를 따라가는 게 익숙해 있고 컨텐츠 찾는 행위가 익숙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가 거기에 있으면 구독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 형태가 코코아가 서비스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던 시기였어요, 미국에서. 특히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위성 방송을 보던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이제 OTT 서브스크립션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코코아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떤 한류 컨텐츠라는 것에 뭔가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이고 그 매니아층은 당연히 돈을 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미국 가정도 컨텐츠만 괜찮으면 당연히 사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편하게 사보게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어요, 사실은. 또 코코아가 초반에 이제 난관이 있었다고 했던 게 그 한국 드라마랑 예능의 퀄리티가에 대한 거는 문제는 없었나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 복면가왕을 보면은 마스크드 싱어, 물론 한국에서도 MBC에서 나와서 방송이 돼가지고 히트를 쳤고 그 포맷을 팍스에서 사가지고 미국에서 탑 찍었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기사가 뭐였었냐면은 마스크드 싱어를 할 때 그 마스크 하나에 뭐 20억 들여서 만든 마스크다, 뭐 다이아를 박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마스크를 한국 복면가왕에서 보면은 진짜 뭐 몇천 원짜리 뭐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나와서 뭐 되게 허접해 보이는, 되게 돈 없이 만든 제작한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그래서 이 복면가왕을 이 오리지널 형태로 하면은 정말 이거 누추해서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폭스의 마스크드 싱어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코코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예능, 특히 예능과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랑 제작비에서 차이가 나니까 좀 조악해 보이거나 누추해 보인다는 느낌을 스스로 했는데 저는 어떤가요? 소비자의 반응은 똑같이 느끼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 안 하나요? 예, 버라이어티는 좀 약간 편차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러닝맨 같으면 너무 인기가 많죠. 여기서 완전 스테디입니다. 그 러닝맨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러닝맨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뭐 옷이라든가 뭐 브랜드 뭐 나오는 옷차림새라든가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게 럭셔리한 게 보는 게 아니라 러닝맨의 그 술래잡기 놀이 같은 그 플레이, 그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사실상. 일단 기본적으로 버라이어티는 미국에 없는 장르예요, 사실. 예능이라는 장르는 미국에 없어요, 원래. 그런 프로는 새로웠죠, 미국 사람들한테. 나와서 맨날 게임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던 거예요. 러닝맨은 그런 식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예능은 사실은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K 컨텐츠, 특히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이 장르를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버라이어티를 보고, 버라이어티에서 이제 장르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타 예능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게 이제 나 혼자 산다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나 혼자 산다 같은 그쵸. 그런 포맷도요? 예. 그 어떻게 생각하면 나 혼자 산다가 인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지극히 한국적인 생활, 그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그쵸. 이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질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질감이 별로 없고 재밌어 보이는 거죠, 여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뭔가가 제작비가 많이 들고 럭셔리하고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은. 화려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을 보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는 생활의 양식을 갖고 있거나, 저는 문화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문화에 대한 호기심,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버라이어티가 이제, 뭐, 복면가왕 같으면은, 그렇게 러닝맨만큼 히트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코아 내에서. 그 이유는 심플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한국 노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프로가 재밌습니다. 한 K-팝을 듣기 시작한 사람은 20년이 안 넘어요. 근데 복면가왕을 제대로 즐기려면 몇십 년 동안 한국 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 가수가 누군지 추측을 하고 저 노래가 좋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한국 복면가왕을 봐봐야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박스 같은 데서 미국 포맷으로 파는 게 히트 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예능은 좀 다양한 토픽으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콘텐츠로 본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인데 네. 역도요정 김복주, 화랑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은 새로운 드라마를 보는 걸 굉장히 즐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작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죠, 보통 보면. 근데 간혹 가다가 스테디셀러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 싶은 드라마들, 대작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디셀러는 어떤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꼭 보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한국하고 미국 시청자를 좀 비교했을 때, 네. 미국 시청자들은 본 거를 또 보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계속 봅니다, 희한하게. 역도요정 김복주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네. 시청률이 꽤 나와요, 계속, 여전히. 사실은 한국 정서에서 이해하기 힘들죠. 왜 이 드라마가 계속 인기가 있지? 그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작에 반영해서 미주용으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포맷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혹시 K-팝 아이돌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언급했다시피 K-팝하고 K-드라마는 서로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화랑하고 김복주는 사실 요인 중에 하나가,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돌 스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돌 스타를 보고 또 보고 맞습니다. 예. 그거겠죠. 네네. 사실 비슷한 예로 일본의 그 한국 뮤지컬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혹은 지금도 사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이 나오는 그 회차는 무조건 매진이 되잖아요. 그런 효과랑 비슷한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스토브리그는 어떤가요?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요. 네. 미국 이제 스포츠 채널들이 방영할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메이저리그가 경기를 중단했었죠. 그런데 그 스포츠 채널들이 본인들 방영 시간을 비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O 리그가 유일하게 그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방영권을 사갔습니다. ESPN에서. 그래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막 한국 KBO를 보는. 네. 예. 근데 그 시청자들이 생각보다 한국 프로야구가 재밌어서 이게
재밌네? 근데 한국 프로야구는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찾아보다가 구글링을 하다가 때마침 스토브 리그가 걸려든 거죠.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 프로야구 리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물이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감히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전에는. 대부분 한국 콘텐츠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쵸. 폭력적이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는 로맨틱 코미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한쪽으로 완전 바이어스된 장르인 거예요. 다른 장르를 개척을 못하는 거죠. 그 면에서 스토브 리그의 그 약간 성공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컨텐츠가 로맨틱 코미디만 하지 않는다, 다양한 게 존재한다라고 어필이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왜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좋은 거는 뭐 당연히 맞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여는 넷플릭스라고 봅니다. 넷플릭스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넷플릭스가 저희 시청 경험을 넓혀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오징어 게임 같으면은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어필한 그게 좀 크다고 봤죠. 그렇죠.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CEO는 자기가 한류를 전 세계에다 확산시킨 공로자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네, 뭐 사실 뭐 맞는 얘기긴 하죠.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류를 등에 업고 넷플릭스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한국에 투자한 이유가 그들이 돈을 그냥 버리기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그렇죠.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건데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 태양에 대해서는? 검은 태양도 이제 사실 이제 장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약간 스릴러물이나 액션물에 가깝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넷플릭스가 뭐 한류에 기여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전 연령층의 오징어 게임이 약간 어필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국 컨텐츠가 꼭 로맨틱 코미디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그 검은 태양을 시청하게 하는 약간 효과를 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사한 컨텐츠물로 이제 검색이 됐던 거죠, 대부분. 검색도는 이제 찾아졌던 거죠.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파트너사인 뭐 구글이랑 컴캐스트랑 로쿠 등 그런 파트너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코코아에서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분석한 결과 말고 그쪽에서의 반응. 예, 뭐 구글은 사실은 거대 공룡이죠. 구글은 거의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트래픽을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알고 있는 거죠. 한류의 트래픽 규모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저희에게 누구에게나 뭐 100%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가치가 있다 본 거죠. 구글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성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구글, 컴캐스트, 로쿠 이런 데를 뚫었다, 파트너사로 했다, 협약을 맺었다라고 한 게 사실 코코아가 노력을 해서, 물론 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파트너가 됐는데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구나. 예, 그렇죠. 뭐 구글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한류 파트너로 코코아를 선정한 거죠. 사실은 여러 군데하고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구글이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는데 스튜디오들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CP들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영화사들하고 손잡아서 뭐 실제로 뭐 그렇게 하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코코아하고 뭔가 협업을 강화한다는 그 의미가 저희가 라이프 플레이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컨택이고 파트너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로쿠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로쿠 채널 서비스인데
로컬 앱스토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본인 자체 서비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인터내셔널 컨텐츠 그 프로그램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코코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어디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쿠가 진출하는 데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한국 드라마를 딱 검색을 하면은 그 콘텐츠 밑에 이제 코코아 사이트가 딱 연결이 되는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뭐 돈을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요? 예, 뭐 그거는 뭐 돈을 내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서치 엔진에 노출되는 거를 이제 최적화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뭐 검색을 많이 하면 올라갑니다, 그냥. 그래서 만약에 K 컨텐츠, K 드라마라고 검색을 하면 그냥 코코아가 뜨는 거죠. 그 로직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구글의 이제 서치 엔진이 이제 그 에코시스템인 거죠. 예.